기업, 가계, 은행에서 75조 빚내 버티지만 연체는 경고등이다. 2월부터 이후에 3개월입니다. 그러니까 코로나19 여파를 직격으로 받은 시기에 빚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겁니다. 코로나 이후 3개월 대출금은 전년 대비 3.4배가 늘어났고요. 3월 말 기준 총 여신 연체율은 상승했답니다. 경기 침체에 장기화된 금융 시스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. 자, 지금 여기는 돈이 없어서 빚을 낸다라는 거잖아요. 다음 기사 또 보겠습니다.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. 코로나 직격탄 저소득층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쑥 올라갔다. 퇴직연금 노후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걸 깨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. 돈이 당장 없어서.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. 그런데 시중에는 이렇답니다. 1억 이자가 월 5만 원인데 길 잃은 돈 1,100조. 갈 곳은 증시뿐이다. 시중에 또 돈이 넘쳐난다는 겁니다. 갈 곳을 몰라서 돈 벌 곳을 찾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. 뭉칫돈이요. 윤경호 의원님,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모습이 상존을 하고 있어요, 지금. 그렇습니다. 수입이 줄고 이 끝이 어디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게든 기업이든 자구책을 강구해야죠. 아까 매일경제 일면에 나와 있던 것처럼 지난 3달 동안에 예금과 적금을 깬 금액이 22조더라.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고 보면요.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, 예금과 적금을 깨고 그도 안 되면 그다음에 보험료,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퇴직연금 이런 거 납입을 중단하죠. 깨죠. 그리고 나서 빚을 넣는 겁니다. 물론 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자, 빚을 얻는 거 자세히 보면 가계가 한 23조 7천억 원, 지난 3달 동안. 그리고 기업이 한 51조 7천억 원. 그런데 그 금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2.5배, 4.3배. 그러니까 지금 가게든 기업이든 사실 돈 나올 구멍은 없는 거고 그러나 버티기는 해야겠고 그 버틸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결국은 이제 빚을 내는 건데 이 빚을 내고 나서 감당이 되느냐. 감당이 안 되면 사실은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 있거든요. 이 시스템이 결국은 붕괴된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재난구호금도 나왔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 최저한의 생계는 유지가 돼야 되는 거. 참 어찌 보면 역설적입니다. 그런데 한쪽에서는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이제 양극화가 심하다는 건데요. 이렇게 어려울수록 결국 차상위 계층이나 하위 계층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이냐. 이게 이제 정부의 몫인데요.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난구호금 8월 말까지 다 소진해야 될 겁니다. 하반기에 또 재난구호금을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을 수 있고요. 정부도 지금 50조 원 가까운 추경을 생각한다니까 또 재난구호금을 주는 걸 생각하지 않을까. 뭐 한쪽만 보지 말고 결국 시스템 리스크가 오지 않도록 하려면 어느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 마약 관련된 얘기가 좀 있어요. 그 마지막 기사로 좀 보겠습니다. 14살이 마약 사범이랍니다.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러죠. 그런데 알고 보면 밀수기지가 될 수도 있다. 위험한 상태에 있다. 지난해 16,000여 명이 적발돼서 27%가 늘었다. 우린 더 이상 청정국 아닌 거 아니냐. 이런 내용이 좀 실려 있습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은 6월의 첫날입니다. 올해 절반이 거의 다 지나간 건데요. 코로나와의 동거 때문에 긴장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많으실 겁니다. 하지만 코로나와의 동거 아직은 그 끝을 모릅니다. 인내심을 갖고 장기전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